그딴 놈한테 판결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 한마디는 법정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판사도 검사도 통역도 한순간 말을 잃었죠. 하지만 그 여자는 떨림 하나 없이 정확하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런 놈에게 인권이요? 웃기지 마세요. 그날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 ICC에서는 역사상 유례없는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석엔 북한의 전직 보위부 장교가 앉아 있었고 그를 향해 판결문을 낭독하는 이는 놀랍게도 20년 전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모진 고문과 굶주림을 견디며 살아나온 탈북 여성 박지은 판사였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살아 돌아올 거라 믿지 않았고 더더욱 그녀가 법복을 입고 돌아와 그들을 심판할 줄은 상상조차 못했죠. 하지만 그날 그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재판장 중앙에 태극기 배지를 단 채로 지금부터 우리는 한 탈북 여성이 어떻게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던 정치범 수용소의 죄수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판사로 돌아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복수와 정의의 순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런 놈한테 인권이요? 웃기지 마세요. 그녀가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 말입니다. 2003년 여름 평양 외곽의 어느 인민반 회의. 박지은이라는 젊은 여성이 어울리지 않게 침묵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배급표를 줄이자는 조치에 조용히 고개를 떨궜고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날 그녀의 이름은 회의록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이웃 중 누군가는 그렇게 썼습니다. 수령님 영광 이야기할 때 고개를 숙인 채 불만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이 한 줄은 3일 뒤 그녀의 인생을 뒤흔들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보위부 요원들은 그녀의 집을 뒤지고 옷장에서 성경 한 권을 찾아냈습니다. 간첩질의 흔적이라는 말과 함께 박지은은 머리에 검은 포대를 씌운 채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깨어난 곳은 함경북도 어느 산맥안의 14호 관리소로 알려진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죄명은 국가전복음모. 형량은 따로 없었습니다.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하라는 말이 그녀의 형량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수용소의 공기는 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박지은이 가장 참기 힘들었던 건 추위나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절망감이었죠. 그녀가 처음 끌려갔던 곳은 14호 관리소로 불리는 정치범 전용 수용소였습니다. 그곳에선 이름 대신 번호로 불렸고 입구를 지나며 넌 이제 국가의 적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땐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37번 나와. 그녀는 그 번호로 불렸습니다. 작업은 매일 새벽 4시에 시작됐습니다. 겨울에도 맨손으로 돌을 나르고 얼어붙은 개울에서 흙을 퍼내며 손가락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작업량을 못 채웠다는 이유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십 대 맞았습니다. 그날 이후 박지은은 입술을 다물고 있으면 입을 벌려 저는 인간이 아닙니다를 외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굶겼고 눈을 똑바로 뜨지 않는다고 발로 차였고 눈물을 흘리면 약하다며 매서운 구타가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같은 방에 있던 한 소녀는 배가 너무 고파서 바닥에 떨어진 감자 껍질을 주워 먹은 것이 들켰습니다. 다음 날 그 아이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박지은이 밥을 들려던 순간 맞은편 그 아이가 앉던 자리에 희미한 붉은 얼룩이 보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그곳에서는 왜라는 질문은 사치였습니다. 단지 버텨야 했고 단지 살아있어야 했습니다. 박지은은 매일 밤 벽에 손을 짚고 조용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사람이다. 그렇게 되뇌이며 매일 자신이 짐승으로 변하지 않기를 기도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견뎠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진짜로 죽는다는 그 절박함 하나로. 그리고 수용소 안에서 몰래 발견한 한 장의 한국 신문 조각이 그녀의 마음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전범 3명의 유죄 선고. 그 짧은 기사에 박지은은 심장이 뛴다는 감각을 다시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세상에서는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줄 수 있구나. 그녀는 처음으로 나갈 수 있다면 나도라는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은 7년 뒤 아주 우연한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2010년 북한은 갑작스레 외부의 의료 인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수용소 내부에서 전염병이 퍼졌고 일부 환자들을 남포항구로 이송해 중국을 통해 치료를 받게 하겠다는 명분이었습니다. 당시 박지은은 폐렴 중증 환자 명단에 올랐고 그녀는 죽기 직전의 상태에서 비밀리에 배에 실려 나왔습니다. 그렇게 북한 밖으로 나온 박지은은 중국의 NGO 활동가에게 발견돼 겨우 목숨을 건져 탈북 루트를 타게 되었고 그 끝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탄 건 기적이라는 말 외엔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탈북자로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기억했고 모든 걸 기록했고 그리고 다시는 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2011년 초 한국에 도착한 박지은은 서울 외곽의 한 탈북민 정착지원센터에서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입 베어 물던 그녀는 갑자기 젓가락을 놓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그리고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났어요. 그녀의 말엔 단순한 국과 밥의 온기만 담긴 게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 그리고 드디어 나를 짓밟았던 그 모든 것들과 맞설 기회가 생겼다는 벅참. 그녀는 그날 이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초등학생용 국어 교과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니까요. 이런 표현조차 익숙하지 않았던 그녀는 TV 자막을 노트에 받아 적으며 한국어와 글쓰기를 다시 배워갔습니다. 낮에는 직업 훈련을 받고 밤에는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었습니다. 가장 먼저 손에 든 책은 법 앞에서라는 짧은 단편 소설이었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고들 하죠. 하지만 누군가는 법 앞에도 서지 못합니다. 그 문장을 읽고 박지은은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서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이젠 반드시 법 앞에 서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2년 뒤 그녀는 검정고시를 통과했고 서울 시내 한국립대학의 법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녀는 학과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학생이었고 가장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시험이 끝난 뒤 도서관을 떠나지 않는 단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판례를 외울 때 단지 시험을 위한 암기가 아니라 과거에 내게 일어났던 일들이 왜 잘못이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4년 내내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졸업 후 국내 로스쿨 입학시험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고 그녀는 법조인이 되기 위한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표는 단순한 변호사나 판사가 아니었습니다. 2018년 그녀는 국제형사재판소 ICC 연수생으로 선발됐고 헤이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그녀는 나는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라는 말을 속으로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감금되었던 북한의 14호 수용소는 당시 유엔이 인권조사단을 통해 반인륜적 범죄로 규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박지은은 그 수용소에서 살아 돌아온 몇 안 되는 생존자였습니다. ICC는 그녀를 연수생이 아닌 곧 전문위원으로 채용했고 그녀는 난민 인권과 정치범 수용소 관련 자료 분석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기록하고 분석하고 증언을 검토하는 일은 과거를 다시 들여다보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매일 이렇게 되뇌었다고 합니다. 내가 무너지면 그 안에서 아직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에겐 아무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녀의 눈빛은 점점 강해졌고 그녀의 이름은 국제인권법조계에서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3년 초 ICC는 그녀를 예비판사로 공식 임명했습니다. 이는 ICC 역사상 최초로 정치범 수용소 생존자가 재판관석에 앉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자신이 끌려갔던 그 포대 뒤집어 쓴 시간들을 이제는 법복을 입은 시간으로 하나하나 덮어가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2월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 3호 법정. 정적이 감도는 법정 한가운데 박지은은 ICC 예비판사 자격으로 첫 재판의 배석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엔 한 노년의 피고인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는 구치소에서 나올 때부터 끝내 얼굴을 들지 않았고 통역을 통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 14호에서 직접 수용소 운영에 관여한 핵심 간부로 지목된 인물이었고 ICC는 그에게 반인도적 범죄 혐의를 적용해 재판을 개시한 상황이었습니다. 박지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법복 안에 감춰진 손등에선 식은땀이 배어나왔고 호흡을 억제하려 애쓰는 모습이 담담한 표정 뒤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그를 기억했습니다. 지옥 같던 수용소의 작업장에서 벌벌 떨며 명령을 기다리던 그날, 자신을 향해 뱉었던 그 차가운 목소리. 위대한 수령을 등지고 반역하는 것들은 살아서 나갈 자격이 없다. 그 말을 한 사람이 지금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당신은 본 법정에 의해 다음과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노역에 의한 고문 및 학대, 의료방임에 의한 조직적 살해, 정치적 발언 및 종교 행위에 대한 사형 선고 및 집행, 여성 포로 대상 성적 학대 및 임신 강제 낙태. 그 조목 하나하나가 박지은의 과거를 정조준하는 총탄처럼 날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그녀는 법관의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고인이 박지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너였구나. 그때 도망치던 그 계집. 그 말에 법정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순간 피고인의 변호사가 그의 어깨를 다급히 잡으며 말렸지만 그는 조롱 섞인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인간 취급도 못 받던 네가 지금 내 앞에서 재판을 본다고. 세상이 다 미쳐 돌아가는구만. 그 순간 박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당신이 그토록 조롱하고 짓밟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에게 형량을 부여할 권리는 저희 재판부에게 있습니다. 법정 안에서 통역이 끝나기도 전에 기자석에서는 셔터 소리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국제방송사들은 실시간 중계를 중단하고 긴급 자막을 걸었습니다. 전 정치범 수용소 생존자, ICC 판사로 전범에 맞서다. 피고인의 입꼬리는 비틀렸습니다. 그러더니 마지막 발언 기회를 요청하며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딴 놈한테는 판결받고 싶지 않다. 그년이 그 판사 자격이 어딨냐고. 그의 외침에 박지은은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세상에선 제가 판사 자격이 없었겠죠. 하지만 지금 여기선 인권과 정의 앞에선 누구나 평등합니다. 그 말에 방청석의 한 노인이 눈물을 훔쳤고 ICC 회의실에선 전 세계 인권단체 대표들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온 탈북자들로 구성된 탈북 인권단체들도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날 박지은이 내린 판결은 징역 36년형과 국제사회 공식 사과 및 피해자 보상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이 끝난 뒤
기자들이 그녀에게 가장 많이 한 질문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 서게 되었나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냥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만들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날 재판이 끝나고 박지은은 법정을 빠져나오자마자 전 세계 언론사들의 마이크에 둘러싸였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생존자가 판사가 되다니 이건 기적입니다. 피해자에서 심판자로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나다니 정말 실화 맞나요? 하지만 그녀는 어떤 질문에도 짧은 미소만 보일 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법정을 떠난 그 순간부터 다시 조용한 사람으로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절실했던 건 이제서야 비로소 시작된 자신의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네덜란드의 작은 시골 마을. 붉은 벽돌로 지어진 단층 주택에 한 여인이 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박지은이 구입한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이젠 아무도 시키지 않은 삶을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녀는 마당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거실벽 한쪽엔 수용소 작업반 명단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그 명단엔 이미 죽은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녀는 그 이름들을 잊지 않기 위해 매일 아침 그 앞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건 그분들이 대신 쓰러져 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ICC에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판사 박지은님께 국제형사재판소는 귀하의 사표를 존중하며 동시에 귀하의 용기와 정의에 경의를 표합니다. 귀하가 머문 자리는 수백만 난민과 피해자들에게 희망이라는 증거로 남을 것입니다. 그녀는 편지를 다 읽고 난 뒤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억울함도 분노도 아닌 자신이 끝내 해냈다는 감정의 눈물이었습니다. 몇 달 뒤 박지은은 조용히 한국을 찾았습니다. 공식 일정은 없었고 그녀가 유일하게 향한 곳은 경기도 양주의 한 작은 납골 땅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북한에서 탈북해 남한에 정착한 외삼촌의 유해가 조용히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18살이던 박지은이 수용소에 끌려가기 직전까지 은밀히 탈출을 돕던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지은의 체포 이후 연좌제로 인한 신변의 위협을 느낀 그는 결국 목숨을 걸고 압록강을 건넜고 수년간의 숨어 지내는 삶 끝에 남한 정착에 성공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박지은은 말없이 유일한 가족인 삼촌의 봉안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삼촌, 나 해냈어.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지켜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확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작은 손편지 한 장을 봉안함 앞에 남겼습니다. 삼촌, 나 이제야 사람답게 살아보려 해요. 그리고 절대 다시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할게요. 이후 박지은은 국제사회에서 전범재판 인권자문단으로 활동하면서 조용히 그러나 묵직하게 또 하나의 정의를 구현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ICC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한 건의 새로운 재판에 귀하가 필요합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단 한 줄의 답장을 남겼습니다. 그 일이 누군가의 고통을 멈추게 한다면 다시 법복을 입겠습니다. 영상 마지막 시청자에게 이 한 문장이 뜹니다. 정의는 외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장면은 조용한 방 안, 법복을 벗은 박지은이 창밖을 바라보며 담담히 앉아있는 모습. 그녀의 뒤로 창문을 넘어 밝은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남았다면 또 다른 정의의 순간을 함께 기억해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잊혀진 정의를 다시 꺼내는 시작이 됩니다.